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소속 유망주 찰리 무손다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재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화제입니다. 무손다는 계속 움직여라, 그리고 끈질기게 몰아붙여라라는 글과 함께 뛰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에서 무손다는 가슴에 호랑이가 그려진 한국 국가대표팀 어웨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무손다는 2019년부터 2020년 시즌 비태세로 임대를 갔으나 고질적인 무릎인대 부상으로 재활 중입니다. 최근 다친 무릎을 수술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재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손다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프로 데뷔 4년이 지났는데 무릎 부상으로 2년만 뛰었다. 나에겐 좌절뿐이었고 의사도 끝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르지 못할 산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축구가 너무 그립다. 부상과 같은 힘든 이유로 꿈이 가로막힌 선수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다시 축구를 하기 위해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복귀를 꿈꾸며 훈련을 계속하겠다. 최고의 복귀는 불가능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야기를 계속 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손다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팬들은 호랑이 엠블럼이 힘을 줄 거라는 격려와 함께 백호무늬 한국 유니폼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새로 디자인된 한국 대표팀 유니폼에 대해 국내와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 께 낫다. 직접 입으니 달라 보인다. 지나치게 화려하다. 얼룩말이다. 당황했지만 볼수록 괜찮다. 새 유니폼 발표 때마다 무성의하다고 비난받은 데 복수라도 하듯이 너무 많이 바꾼 건 아니냐는 반응도 있죠. 나이키는 한류와 백호로 재해석된 대한민국 고유한 문화를 담아냈다라며 새로운 유니폼을 소개했습니다. 홈 유니폼 상의는 분홍색에서 시작해 밑으로 내려올수록 한국 축구 상징색인 강렬한 빨간색으로 점차 바뀝니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사괴에서 모티브를 얻은 물결무늬 패턴도 그려져 있습니다. 원정 유니폼은 백호를 상징하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죠. 나이키는 이번 유니폼을 새로 제작하면서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미국 나이키 본사가 직접 관리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이번 디자인을 한국에게 선물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총 4단계로 유니폼 후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엘리트, 프리미엄, 스탠다드, 서드파티이며 그 외의 팀들은 모두 후원이나 계약 없이 나이키 유니폼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팀들입니다. 최상위 엘리트 단계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팀들, 유럽 축구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첼시, 토트넘,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있죠. 엘리트 단계의 경우 각 팀별 맞춤형 디자인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장비들이 나이키로부터 제공됩니다. 국가대표팀 중 엘리트 단계에 속해 있는 팀은 굉장히 소수인데 그중 당연히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것이죠. 현재 엘리트 단계의 국가대표팀은 한국, 미국, 잉글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크로아티아, 프랑스 정도가 있습니다. 나이키와는 최근 맺어진 계약을 통해 이전과 다른 최상위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엘리트 단계의 다른 유니폼과도 차별화된 손으로 직접 그려낸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을 분석해 독자적 디자인을 끌어냈고 한국형 맞춤 폰트까지 제공하면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죠. 지난해 나이키는 한글 컬렉션도 만들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어쨌든 일본 유니폼보단 낫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나이키가 꼭 해야 했나? 다 필요 없고 국대 유니폼 나카이 코리아나 필라 코리아가 맡았으면 등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 기업 혹은 한국 친화적인 기업이 유니폼을 후원하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필라는 1911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필라 형제들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속옷을 주로 생산하던 이 업체는 1923년부터 스포츠웨어로 발전해 패션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1972년에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기업인 피아트에 인수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1990년대까지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휠라는 한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브랜드였습니다. 1984년 종합상사 대운무역을 설립한 윤인수 대표는 미국에서 휠라를 처음으로 접했고 이 브랜드로 신발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미국에서 휠라 신발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호모 알티스를 설득해 한국에서 만든 신발에 휠라의 브랜드를 붙여 미국의 판매에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미국 휠라에서 의류 매출보다 신발 매출이 많아지면서 이탈리아 본사는 윤 대표를 주목했고 1991년 휠라 코리아가 설립될 때 그를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윤 대표는 회장 취임 첫 해 휠라 코리아를 매출 15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데이어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스포츠웨어를 개발해 2000년에는 매출 1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4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까지 꼽히던 휠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에 처하게 됐죠. 199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제품 개발 투자를 했지만 매출은 부진했고 연이은 마케팅 실패로 100년의 역사를 둔 휠라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휠라의 매출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위기를 느낀 경영진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휠라 코리아는 지난 2007년 부도 위기에 빠진 휠라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인수 당시 엄청난 적자를 보던 휠라를 지난 2010년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휠라 USA도 빠르게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가 내실을 다졌다고 합니다. 휠라의 리브랜드 작업에 돌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아재 브랜드 꼬리표를 떼고 1020 세대 감성을 휘어잡으면서 한국의 트렌드를 미국 시장에까지 이끌어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휠라의 운동화는 출시된 후 1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1000만 켤레 이상 팔리는 성과를 올리며 미국 슈즈 전문 미디어인 푸드웨어 뉴스에서 올해의 신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휘청거리던 휠라를 10년 만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 토종 브랜드로 탈바꾼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윤 대표의 사회원원에 대한 철학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윤 대표는 항상 사업으로 번 돈의 25%만 내 것입니다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40에서 50%는 세금으로 내고 25%는 남을 위해서 써요. 세금으로 내는 절반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그래서 아예 잊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혼자서 일궜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항상 유지를 한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남의 몫을 인정해야 사업을 문제없이 해나갈 수 있어요. 세금 다 내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려 편법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남을 위해 쓰는 돈 25%를 내가 벌어 남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을 무마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자본력도 없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휠라 글로벌을 인수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철저한 경영 원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니폼과 엠블럼은 브랜드 로고와 마찬가지로 팀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겉모습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쁘다는 칭찬보다는 누구를 상징하는지가 포인트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노란색입니다. 한국에서 노란색은 개나리나 병아리색으로 보이지만 축구계에서 카나리 옐로우는 영광과 존엄을 나타냅니다. 최근 영국 매체 사커바이블은 왜 나이키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최신 캔버스로 한국을 선택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다. 물론 나이키는 잉글랜드, 프랑스 등 세계 최강팀들을 후원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 참신한 아이디어의 중심지이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칼럼 내용처럼 나이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한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